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7월 18일 오후 12시 15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20.1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지속적으로 반등 이어가면서 121K까지 터치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 이렇게 반등 잘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상 그리고 대외 경제 이슈 살펴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요 저항선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비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현재 확실한 불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요 알트코인 차트 체크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알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입니다.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현재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직접 다이버전스 신호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해준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하거나 조정 올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반등 오기 전에 초록색 신호 뜨고 있었던 거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빨간색으로 조정 신호 보이고 있죠.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매매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캔들 흐름 먼저 빠르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 당시였습니다. 123.2K 부근에서 신고점 형성하고 아래로 쭉 빠질 때 제가 지지라고 잡아드린 구간에서부터 반등 노리기 시작해서 말씀드린 중요한 저항 가격대 뚫어내려는 시도 나오고 있던 이때 당시였습니다. 지난 영상 캡처본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지지저항선 정리해 드릴 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118.1K 여기죠. 여기 위에 최소 4시간 봉으로 안착을 시키면 추가 반등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움직임으로 119K 위에 일봉으로 안착해주는지 잘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차로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118.1K 위에 안착을 시키고 119K 위에 올라가서 일봉이 마감을 해야 추가 상승을 위해서 안전한 상태에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후 캔들 움직임 보시면 현재 화면 속 차트에서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곳이 118.1K였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선이 최종적으로 안착해줘야 하는 119K였습니다. 119.2에서 119.4K 저항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표시해둔 이 구간이었죠. 여기 맞고 이렇게 쭉 빠지지 않고 1차로 118K 위에 안착시키고 2차로 119K 위에 안착하는 그림 나와야 저점 갱신 없이 반등 이어갈 수 있겠다 말씀드렸었죠. 119K 노란색 선 위로 119.2에서 119.4K 저항까지 잡아두고 다음 캔들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 때쯤부터 캔들 양봉으로 118K 돌파 안착하는 시도 나오다가 종가 마감도 위에서 잘 해줬고요. 이후 추가적으로 고점 올리면서 119K 시간봉으로 넘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119.2에서 119.4K 저항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119K 아래로 빠지게 돼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109K 위에 올라가서 안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아침에,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당시 다음날 아침까지 109K 위에서 잘 버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보시면 새벽까지는 109K 위에 잘 올라와 주는 듯 하다가 일봉 마감은 결국 119K 아래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봉까지 보고 텔레그램에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일단 118.1K는 그러니까 파란색 선은 넘겨줬는데 119K는 지키지 못했다. 오늘 118.1K 잘 지키면, 그러니까 이 구간 잘 지키면 최소 횡보 가능. 여기 지키지 못하고 빠지면 이전 저점 갱신해서 내려가는 하락 가능성 커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아래쪽에 있는 지지를 잘 지켜주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였겠죠. 이후 캔들 흐름 보시면 해당 지지 잘 지키는 모습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119K 저항 뚫어 올리려는 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확실히 119K
넘어주는 흐름 나오면서 현재는 119K 윗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일전에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었는데 이 텔레그램 남겨드릴 당시가 이 당시였어요. 이 아래 구간에서 위쪽으로 중요한 저항 넘기면, 그러니까 118K 구간과 119K 위에 안착시키는 걸 말씀드린 거였겠죠. 그러면 다시 119.8K부터 시작하는 일봉상 윗꼬리 구간, 여기 터치하러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 구간이 일봉상 윗꼬리가 그려진 구간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신고점을 경신했을 당시 캔들이 길게 윗꼬리를 그린 상태로 소위 말하는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지금부터 캔들이 크게 봐서 118K를 지키는 한 계속해서 구간 터치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간에 굉장히 센 저항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착시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에 안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118K 때 여기 지키는 한 계속해서 돌파 시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저항은 바로 121K 때 여기겠죠. 제가 비트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딱 두 개 잡아드렸습니다. 118K 때 여기 파란색 선과 그리고 121K 때 여기 노란색 네온박스 부근입니다. 비트는 이 두 구간 위에서 놀고 있어야 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두 구간 아래쪽에 있다는 말은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한다는 거겠죠. 그럼 이 121K 때와 118K 때 이 중간은 어떤 구간일까요? 사실 여기는 비트 움직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중간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118K와 121K 때 이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은 사실상 횡보가 가능한 구간이고, 비트 움직임상으로는 큰 무빙이 나올 만한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크게 나올 구간은 118K 아래로 빼버렸을 때, 혹은 121K 때 중반을 넘어섰을 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예상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트는 118K를 지키는 한 계속해서 상방을 볼 거다. 근데 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121K 때 중반에 있는 해당 저항을 뚫어 올려야 찐 상승을 볼 수가 있고, 121K 때 중반 저항 뚫지 못한다면 앞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파동상 관점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1K 중반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캔들이 고점 찍고 빠진 흐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동으로 빠졌을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 파동에서 첫 A파가 5개로 빠졌다는 건 조정파의 모양이 지그재그로 나올 거라는 걸 뜻하는데, 그럼 이후 조정 B파가 3개 파동으로 올라갈 때 지그재그 조정의 B파는 A파동의 0.618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게 기본 이론입니다. 현재 올라온 이 흐름의 비율을 피보나치 비율상 보면 지금 정확하게 0.618 부근에서 저항받고 있는 게 보이시죠? 결국 캔들이 앞으로 이 121K 대 위에 있는 저항을 막고 아래로 빠지기 시작한다는 건 앞으로 지그재그 조정의 마지막 C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캔들이 최소 4시간봉 이상에서 피보나치 비율상 0.618 구간인 120.4K를 넘기고 위에서 안착을 시킨다. 그러면 조정이 이미 여기서 끝이 났거나 혹은 조정 모양이 지그재그가 아니라 플랫 형태로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보는 게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상황 보면서 관점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금요일인 오늘부터 주말 동안 캔들이 120.4K 위에 올라가서 안착시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트가 조정을 깊게 가져가지 않고 다시금 좋은 반등 흐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인정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코인 생태계를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어제 하원까지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첫 법안으로서 달러 패권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3개 법안들 중에서 가장 시장의 상승에 큰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지니어스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절차로 앞두고 있다는 건 현재 시장에 정말 좋은 재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명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실행되는 날 비트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만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들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몇 개 차트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은 제가 2,530달러 정말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쉼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란색 중요 저항선 뚫고 나면 다음은 신고점 경신하는 것을 목표로 이더는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2,530달러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 45% 수익, 노란색 저항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라도 25% 가까운 수익 보고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이미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어디서 어떻게 타야 하는 건가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추가 매수 하려고 타점 기다리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아직 충분히 상승하지 않은 코인들, 들어갈 만한 코인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매도 타점에 대한 얘기도 해볼 예정이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노란색 저항 넘기기 시작하면 크게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을 시간봉상 RSI 지표와 같이 보면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캔들이 중요 저항에 닿았어요. 이런 중요 저항 구간은 보통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이 오기 마련입니다. 조정이 오기 시작하면서 캔들의 저점이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점이 더 낮아지는 것을 방어하고 다시 캔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다시 한 번 더 빠졌을 때, 이때 당시 저점을 볼게요. 처음 중요 저항을 뚫고 약간 조정이 왔을 때 이때 당시보다 두 번째 저항을 뚫고 다시 빠졌을 때 캔들의 저점이 더 아래로 빠지지 않고 위쪽에 머무르고 있죠. 그런데 같은 구간에서 RSI 지표는 저점을 보면 더 아래로 빠져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이후 실제로 이더리움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RSI 지표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확인된 뒤로 25%가 가까이 올렸어요. 그럼 이번엔 페페를 보겠습니다. 제가 페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중요 지지 시작된다고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딛고 올리기 시작한 때부터 이후에는 제가 어디가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9450 노란색 라인, 페페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정확히 이 9450 라인에서부터 쭉 상승 나오기 시작해서 최대 50% 넘게 올랐죠. 제가 여기 맨 아래에 지지 잡아드리고 9450 잡아드리고 9450 넘기고 난 뒤에는 중간 매물대인 9867, 9877 여기 잡아드렸어요. 이 세 구간에서 맨 밑에서는 못 잡으셨다 하더라도 위쪽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분할로만 들어가셨어도 지금 큰 수익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도 못 잡았고 여기서도 못 잡았다, 그리고 여기서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RSI 지표 활용해서 여기서 잡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구간 더 짧은 타임프레임에서 보면 상승이 온 뒤에 조정이 올 때 당시인데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저점이 계속 아래로 빠졌죠. 저점이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RSI 지표 같은 구간에서 보시면 캔들 저점 빠지는 데 비해서 RSI 지표는 저점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캔들과 RSI 지표 간 저점 간 괴리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 나오다가 이 구간 보실게요. 저점이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하게나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캔들 저점을 빼지 않았어요. 갱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RSI 지표는 같은 구간에서 아래로 많이 빠져 있죠. 캔들과 RSI 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양, 캔들 저점은 아래로 빠지고 RSI 저점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모양, 캔들 저점은 위로 올라가고 RSI 저점은 빠지고, 이 두 모양 모두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둘 다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예요. 실제로 이후에 이렇게 잘 올랐죠. 이후에 여기서도 보시면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캔들은 저점 아래로 빼지 않고 여전히 위쪽에 잘 머무르고 있는데 RSI 보세요. 저점이 훨씬 아래로 빠져 있죠.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궤리 중첩돼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캔들 크게 상승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빠질 때 이런 구간 보시면 여기죠. 캔들은 저점이 아래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RSI 지표는 캔들만큼 많이 빠지지 않았죠.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궤리 보이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들 중에서 분봉상 혹은 시간봉상 봤을 때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시면 이미 과매수 구간 들어가서 다이버전스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보시고 캔들과 RSI 간 저점 간 궤리가 나타나는 종목 보시고 매수 들어가시면 지금 충분히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RSI 간에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RSI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는 거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신호와 함께 매수 매도 타점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2024년 여름부터 연말까지 크게 상승할 때도 초록색 신호 뜬 후에 300%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크게 오르기 전에 3월부터 매수할 타이밍 됐다는 신호 뜨고 있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최대 185% 정도 올랐다가 조정 나올 때도 이렇게 빨간색 신호 나타내면서 매도 타이밍 알려주고 있었고요. 조정 끝내고 다시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6월 말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초록색 신호 중첩되면서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신호 보이고 있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는 무료입니다. 자료 활용하셔서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 이번 상승장 좋은 수익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지코인을 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도지코인인데 제가 이번 주 내내 도지코인 말씀드렸죠. 여기서 계속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해당 구간에서 이번 주 들어서 28% 상승 나오고 있어요. 도지도 마찬가지로 조정받았을 당시 RSI 지표 확인해보면 제가 짧은 봉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15분 봉이고 이 구간 보시면 캔들은 저점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근데 RSI 지표는 어느 순간부터 저점 더 아래로 낮아지지 않고 방어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상승 다이버전스 보이면서 이후 상승, 그리고 여기도 캔들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하고 빠졌을 때 저점 많이 낮아지지 않았는데 RSI 지표는 더 아래로 빠져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죠. 그러면서 또 상승, 그리고 이 구간 보시면 캔들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하고 조정 올 때 저점이 이전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죠. 저점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RSI 지표 보시면 비슷한 수준까지 저점이 빠져 있죠. 역시나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이후에 추가 상승, 상승 다이버전스 중첩돼서 보이면서 가격 연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지코인 일봉으로 보더라도 RSI 소스코드에서 초록색 신호 뜬 때는 큰 상승 이어간 걸 알 수가 있고, 빨간색 신호 떴을 때는 큰 하락 왔던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 전에도 일봉상 초록색 신호 보이고 있었죠. 그럼 타점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확인하셨을 거고, 그럼 이제 어떤 코인을 들어가야 하느냐, 어떤 코인이 앞으로 추가 여력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물론 힘 좋은 코인이 잘 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 특히 리플 같은 경우 보시면 힘이 굉장히 강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코인들 올 초부터 조정받기 시작할 때 올렸던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한 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위쪽 자리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플 같은 경우 2024년에 730원에서부터 업비트 기준에서 730원에서부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질 때도 보시면 2,800원 수준 잘 지켜주는 거 보면서 다음 알트 상승장 때도 리플이 제일 잘 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리플은 달러 마켓에서는 이미 고점을 경신을 했고 원화마켓에서도 고점 경신하기 바로 직전이죠. 리플도 RSI 지표상 보시면 캔들은 저점 아래로 계속 갱신되어 가는데 반해 RSI 지표는 크게 빠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 지켜주는 궤리 보이면서 이때를 마지막 저점으로 해서 크게 상승해 나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르기 시작해서 조정 왔을 때 이때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캔들은 저점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RSI 지표는 비슷한 수준에서 저점 방어하는 모습 보이고 크게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힘이 좋은 리플 같은 코인들은 이미 이전 고점 넘겼거나 혹은 넘기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 코인들 지금 들어가기에는 리스크 조금 있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알트 자료 요청하시면 무료로 추천 알트와 지지 저항선 같이 잡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자료 받으신 분들은 제가 잡은 지지 구간 잘 딛고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중요 저항 뚫고 다음 저항 향해서 가고 있는 모양이 대부분일 겁니다. 해당 구간들 잘 체크하셔서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실 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때 도미넌스 차트 이쯤 와 있을 때였는데 제가 당시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 지지를 아래로 빼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이후에는 63%부터 시작해서 62%까지는 이 빡센 지지 여기를 깨작깨작 내려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깨작깨작 내리면 결국 다시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직선으로 쭉 다 빼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장대 음봉으로 쫙 다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런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연속해서 쭉 빠지고 있죠. 주봉상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월요일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62%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알트 시즌이 온다는 얘기겠죠. 이번 주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쭉 빠진 후에 62% 아래에서 마감하면 다음 주에도 음봉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전체 알트코인 마켓캡 보여주는 토탈2 차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잡은 이 저점 구간에서부터 잘 말고 올리면서 제가 상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1.24 잘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1.24 위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저항도 뚫고 지지 리테스트 하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어요. 이 네모박스가 1.57에서 1.60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력이 아직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죠. 토탈2 차트에서 1.57에서 1.60 라인 여기는 어디냐면 이전 최고점 라인 부근입니다. 여기가 신고점 경신하기 전 마지막 저항이에요. 여기를 돌파하면 토탈2 차트도 신고점 경신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그만큼 이 1.60 라인까지가 만만한 저항이 아니에요.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힘이 잘 받쳐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 맞고 빠지게 되면 알트들 전체적으로 조정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상황 보면서 추가적인 관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게시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구간 닿기까지 토탈2는 5.2% 정도 여유가 아직 있습니다. 알트 전체적으로 좀 더 오를 여지 있다라는 말이고 테더 차트도 보시면 제가 이 노란색 상승 추세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보라색 선 아래에 있는 지지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잘 빠지고 있는데 테더도 빠질 여지가 좀 더 남았습니다. 그쵸? 토탈2 차트와 비슷하게 5% 약간 넘게 빠질 여력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주봉상 지금 여기 닿기 전에 중간 지지가 이쯤에 있어요. 그 지금 중간 지지 닿기 시작해서 여기서 약간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테더가 힘있게 빼버린다면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조정이 오더라도 터치하고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테더와 토탈2 차트도 상황 보면서 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비트코인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121.5K 부근에서부터 121.8K까지 비트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24시간 기준에서 봐서도 위쪽에 유동성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21.3K에서 121.7K 초반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119K 부근에서 116.5K까지 롱포지션 물량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포함하는 3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위쪽 구간으로는 24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121.8K 정도까지 유동성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7.2K 부근에서 116.6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많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트코인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현재 큰 움직임 없죠. 위쪽으로 121K 초중반대
강한 저항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래쪽으로는 118K대 초중반 중요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118K만 지켜줘도 알트들 추가 상승하는데 무리 없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럼 7월 18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한 현재 비트는 120.5K 부근에 있고요. 제 영상이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